안녕하십니까? 오늘 구강장치 치료의 부작용과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하게 된 박근정입니다. 오늘은 장치 치료의 부작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되 특히 교합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치과에서 치아 교정 목적의 구강장치 중에 많이 사용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치들일 텐데요. 특히 턱관절 증상이나 이갈이, 코골이가 있는 환자들이 장착하게 되는 교합 안정 장치, 전방위치 장치, MAD의 경우 보통 만성 증상에 대한 장치이기 때문에 장기간 장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사용 중이신 분들 중에 상당히 오랫동안 치과를 내원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아래쪽 사진인 MAD와 전방위치 장치는 아래턱을 전방으로 내밀게 하기 때문에 오늘 다룰 내용인 교합 변화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오늘 강의에서 더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구강장치 치료의 부작용 중 단기간에도 흔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장시간 장치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순으로 진행되고 그 중에서도 영구적인 교합 변화와 관련된 덴탈 체인지, TMD 발생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예방 방법에 대한 조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구강장치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6%에서 많으면 86%까지 부작용이 보고되어 왔는데 그중 대부분은 금방 사라지는 가역적인 부작용들입니다. 구강내 장치를 장착했을 때 입안에 없던 이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침이 과다하게 일시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부피감 때문에 오히려 입이 벌어지면서 구강건조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치 장착 시에 이전과 다른 하악의 non-habitual한 포지션은 측도합 관절, 저작근의 통증, 소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가역적인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장치 장착에 의한 치아 통증과 치은 자극 등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고 수면 시 수시간 동안 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므로 치아의 미세한 이동으로 인해 아침 기상 시 일시적인 교합 변화도 올 수 있지만 장치 제거 직후에 느껴지는 교합 변화는 일반적으로 12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장치의 부피를 줄이고 그 이리테이션을 주는 부위를 조정하고 장착하거나 한 2-3일 정도만 장치를 중단하게 되면 수일에서 수준에 해소됩니다. 반면에 장기간 구강장치 치료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그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턱관절 질환과 이갈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합 안정 장치의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롱텀 사이드 이펙트는 anterior open bite tendency입니다. 그리고 하악을 전방으로 내미는 장치인 MAD 또는 전방위치 장치를 장기간 장착했을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덴탈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평피개, 수직피개의 감소, 전치부 반대 교합, 구치부 개교합, 하악의 크라우딩 심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가역적인 덴탈 체인지는 장치를 장착한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특히 3년 이상 장기간 장착한 경우에는 교합 변화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의 깊은 진료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그 덴탈 체인지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간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장치를 장착한 환자들에 대한 연구 중 15년 이상 장치를 장착한 환자들의 수평피개가 평균 1.1mm, 수직피개의 경우 평균 1.6mm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년 이상 장치를 사용한 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양적 연구 결과에서도 장착 기간이 오래될수록 수평피개와 수직피개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징적으로는 수직피개는 점차 그 감소량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수평피개의 경우 꾸준히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면 안테리어 크로스바이트이 생길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62%의 환자에서 평균 4개의 전치부 반대교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턱관절 장치인 교합 안정 장치를 사용할 때에도 안테리어 오픈 바이 텐덴시가 사이드 이펙트로 나타나므로 구강장치를 오랫동안 장착하는 환자들의 덴탈 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 오버젯과 오버바이트의 변화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치를 장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악 전치부 크라우딩이 심해지고 맨디블러 아치상 인터캐나인, 인터몰라 위스가 유의미하게 넓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장치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구치부 교합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127명의 장치치료 환자들에 대해 장치 장착 전, 장치 장착 후 118일째, 208일, 413일, 내원시마다 포스테리어 오픈바이 발생을 조사한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서 장치 장착 기간이 1년이 조금 넘은 413일이 되었을 때에는 17.9%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장치를 장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치부 괴교합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마다 구치부 괴교합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최소 2개 이상의 구치부 괴합이 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연구마다 발생률은 차이가 있지만 2014년 다른 연구에서도 8년 이상 MAD 장착한 환자의 51%에서 구치부 괴교합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때 하악을 전방으로 내미는 장치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구치부 괴교합 발생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합 안정장치, 전방위시 장치, MAD 등을 장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오랜만에 치과에 와서 언젠가부터 면이 앞니로 안 끊겨요. 어금니가 잘 안 물려요. 이전이랑 다르게 물리는 느낌이에요. 라고 컴플레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치 치료 후 실제로 교합 변화가 생긴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합 변화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6%의 환자만이 교합 변화로 인해 불편감을 인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치 치료로 인한 교합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실제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오랫동안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들이 스스로 교합 변화를 인지하고 치과에 내원하기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 상태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고 이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고난이도로 이루어지고 그 치료 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치에 의한 교합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관적인 불편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내원을 통해서 치과의사가 내원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환자의 교합을 확인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필요시 장치 장착을 중단하거나 또는 그 장착 시간을 조절해서 영구적인 교합 변화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교합과 연관된 부작용 중에는 측도합 관절 질환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숏텀 사이드 이펙트에서 너네비추얼한 포지션 또는 장치의 유입으로 인한 클렌징 심화로 인한 저작근의 통증과 연발음 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2017년 MAD를 장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TMD 증상 발생을 조사했을 때 1년에서 3년 팔로업 시에는 클리킹과 크레피투스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1년 이상 장치 치료를 받은 롱텀 그룹에서 저작과 같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을 하거나 머슬 텐더니스가 있는 환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콘다일에 대한 CBCT를 촬영했을 때 유의미한 골표면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도합 관절의 골관절염으로 인한 교합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위 그래프를 보시면 장치 장착 시 통증이 동반된 측도합 관절 장애는 장치 장착 초반에는 증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장착 초기에는 저작근과 인대에 대한 부하로 인해 통증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후 구조물들의 적응으로 통증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 표를 보시면 드롭아웃된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단순 관절음만 있거나 전혀 TMD 증상이 없는 환자들 중 마지막 팔로업 시 페인을 동반한 TMD에 이완된 환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구강장치 장착이 측도합 관절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장착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나마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은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다만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장치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교합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측도합 관절과 연관된 가설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ferior lateral pterygoid 머슬의 근섬유성 경축이 발생해서 근육 길이의 단축으로 인해 컨다일이 원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꺼워진 원판 호조직의 생성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컨다일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교합 위치와 과도 위치 사이의 불안정한 관계가 이미 장치 치료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환자의 경우
장치를 제거했을 때 과도는 그 치료의 결과로 근골격적으로 이전보다 안정된 위치에 놓였지만 이 위치에서는 치아가 이전에 온전한 교합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설입니다. 이 중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턱관절 부위의 외상이나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한 염증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를 동반하고 장치 사용 시 그 원칙을 잘 지키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런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용의 예방을 위해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dication, Criteria, Periodic, Check. 풀어서 설명하면 전방위치 장치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인디케이션에서 고려하고 장치 제작의 크라이테리아를 지키고 주기적인 팔로우업을 통해 교합과 턱관절 증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방위치 장치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파핑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한 클리킹이 있거나 간헐적인 과도의 걸림이 있거나 그리고 어큐트하게 클로즈 락이 왔을 때 매니플레이션을 통한 리덕션을 하고 나서 다시 걸리지 않도록 전방위치 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치 장치의 적응증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교합 안정 장치보다 효과면에 있어 더 유의하게 높다고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교합 안정 장치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전방위치 장치에서는 하악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반드시 관절염이 없어지거나 통증이 줄어드는 전방위를 찾되 증상이 없어지는 위치 안에서 최대한 장치가 얇고 시야에 가까운 전방위치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위치로 전방위를 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락킹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져서 앞서 설명드린 레트로디스칼 티슈의 티크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과도하게 전방위를 정할 경우 장시간 inferior lateral pterygoid 머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컨트랙터가 유발하여 교합 변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전방위치 장치의 최종 상태는 다음과 같아야 하고 교합 안정 장치를 포함해서 CR 또는 CO 상태에서 모든 대합치, 특히 구치부는 반드시 이분하게 장치에 컨택되어야 교합 변화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장치 치료 시 환자들의 주관적인 증상 또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면 장치 장착 빈도를 점차 테이퍼링하여 감소시키는 것이 추천되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한 13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평균 장치 장착 기간은 약 29개월이었는데 평균적으로 약 6개월간 매일 장치를 장착했다면 이후에는 일주일에 3, 4회 18개월 후에는 일주일에 1, 2회로 테이퍼링하여 결국 장치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팔로우업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 주의사항은 연달아 장착하다가 며칠 연속으로 중단하기보다는 일정 간격으로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방위치 장치의 경우에는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근육에 갑작스러운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잠깐씩 장착하여 적응도를 높이는 과정을 주게 되면 부작용 예방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장치 장착으로 인한 부작용들, 특히 이리버시블한 교합 변화를 포함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기적인 팔로우업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능한 심스탁을 이용한 구치부 체크와 오버바이트, 오버젯 측정을 통해 교합 변화 여부를 확인하시고 초반에는 길어도 3, 4주 이내, 이후 6개월 이상 교합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팔로우업 기간을 2, 3개월까지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합 변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장치 장착을 2주 정도 중단하고 교합 회복 시에 다시 장착하는 것을 고려하되 이후 또 반복적으로 교합 변화가 나타난다면 턱관절 증상 혹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 증상을 고려해서 장치 장착 횟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턱관절 증상을 포함한 불편감에 대해 파악해서 장치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어야만 저작근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근골격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내원을 통한 교합, 턱관절 상태 확인 및 장치 조정 과정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합 안정 장치와 전방위치 장치를 장기간 장착하는 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 비가역적인 교합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치 치료에 의한 교합 변화 양상을 인지하고 주기적인 팔로우업을 통한 교합 체크와 턱관절 증상의 확인을 통해 장치 조정과 테이퍼링을 적절히 해준다면 부작용 없는 성공적인 장치 치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문헌이니 진료하시다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